여러분 안녕하세요. 포스텍 혁신인재 4.0 사업단의 부단장 맡고 있는 김진택입니다. 포스텍 IT융합공학과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새로운 지식 네트워크 모델을 좀 연구하고 고민하려고 했던 프로젝트를 벌써 한 4, 5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학생들하고 굉장히 좋은 혁신 기업들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연구과제도 새롭게 했었는데요. 이 과정 안에서 굉장히 좋은 영감을 주셨던 멘토님들, 연구원 선생님들, 박사님들과 함께 연구 주제 혹은 연구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한번 조금 크게 얘기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귀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일단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어공학을 전공했고요. 지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로봇 분야에 대한 선행 연구와 앞선 기술들을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폴라리스 3D의 책임연구원 최진석이고요. 저도 제어공학 쪽으로 연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조금 권박사님은 다른 부분은 저는 좀 더 로봇 쪽으로 많이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일단 권우균 박사님께서 AMR 기술은 좀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 그 얘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먼저 AMR이라고 하면 오토노머스 모바일 로봇을 지칭하는데요. 비즈니스의 영역에서 먼저 자율주행 로봇의 영역을 본다면 아마 식당에서 서빙 로봇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호텔이나 오피스 건물에서 커피를 배송해주는 로봇 한 번씩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실내 공간에서의 자율주행 기술은 어느 정도 상용화 수준에 도달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외 공간에서의 상용화 수준은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서는 아직은 해결해야 될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딱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는데 10년 전만 해도 보통 이제 로봇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는 볼 수 없고 공장 로봇 정도만 보는 정도로만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실내 환경까지 이제 사람들한테 다가온 정도의 기술까지는 온 것 같아요. 얘들이 이제 움직일 텐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 좋은 거는 배송 물류센터, 그러니까 풀필먼트라고 얘기하는 소포 움직여서 갖다도 주고 정리도 하고 그다음에 막 무거운 애들 번쩍 들어가지고 가는데, 옛날에는 기중기 갖고 해야 되는 건데 지가 그냥 바로 밑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만큼 해가지고 올라가니까 공간도 차지하는 상태에서 이제 움직이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상상할 때 얘들이 움직여가지고 물건 나르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성에 안 찰 텐데, 지금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되는 게 그 협동 로봇 개념 같은 거거든요. 동작 가르쳐가지고 따라해 해가지고 시키기도 하고 조금 더 우리가 상상력을 더 확장할 필요가 있잖아요. 결국엔 바퀴가 달리게 되면은 말은 움직이는 로봇이라고 했지만 바닥 환경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그것 자체가 제약 조건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어느 환경에서도 잘 움직일 수 있는, 거기서 지금 발전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엔 모바일 로봇이 움직여서 뭘 하고 싶은가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얘가 사람이 하는 걸 대신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본적인 얘기예요. 하나는 정말 기술적으로 너 뭐 이거 잘 보이냐, 그다음에 너 판단할 수 있겠냐, 너 건너뛸 때 잘 건너뛸 수 있겠냐, 너 이거 지나갈 수 있겠냐, 기타 등등. 정말 인지적인 문제고, 두 번째는 오케이 그건 알겠는데 그거가 됐을 때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싶길래 너한테 이런 걸 기술이 필요하고 이런 것까지 왜 필요한 데까지는 우리가 너한테 시킬 일이 따로 있거든. 두 가지가 사실 상호작용하면서 붙어 있는 거잖아요. 기술적으로 이렇게도 얘기는 했지만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최근에 저희의 고민은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충분한 성공률과 안정성을 개런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가는 데 있어서 저희도 이런 갭을 어떻게 줄여나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AI라는 기술이 로봇의 접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AI를 도입함으로써의 효과나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더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건 저희가 안 가본 길이라.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못해서 모른다가 아니라 안 가본 길이라 지금 하는 중이라. 되게 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연구적인 단계에서 결국에는 사용자까지 넘어올 때 좀 갭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결국엔 연구적인 측면을 할 때는 일단 좋은 컴퓨터를 씁니다. 그렇지. 그러고 나서 성능을 최대한 높여서 해버려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인증률이 막 90%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논문을 쓰면 돼요. 예를 들면 인지하는 것도 너무나 좋은 센서 쓰면 되지. 근데 반대로 가면은 로봇을 판매를 합니다. 이 로봇이 예를 들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되면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이게 진짜 내가 사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갭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센서 같은 경우로 좀 바라보면 테슬라 손 센서만 보셔도 이제는 다 인지를 하는 것까지는 왔거든요. 많은 기술들이 이루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그걸 어떻게 조합시킬까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잡는 거는 알겠어. 근데 그러면 왜 잡아야 돼? 접시 잡아서 날르는 건 너무 좋아. 근데 그 접시를 언제 잡아야 되냐는 거죠. 사람들이 막 음식 먹고 있는데 접시를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얘가 점점 똑똑하게 만들어 주려면 아직은 너무나 많은 일이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 어떤 기술과 산업 얘기 조금 했으니까 사용자 측면, 인간 사용자 측면에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서빙 로봇하고 물류 로봇하고 대표적인 차이를 보면은 움직여서 어떤 태스크를 한다는 거나 그런 것들은 크게 다르지 않고 공장에 무거운 거를 이쪽에 A에서 B로 날려준다. 그러니까 물건 들고 이동시킨다는 개념은 똑같은데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서빙 로봇이 지나가다가 약간 조금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있으면 예, 사람들 쟤 왜 저래? 사람이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내가 오니까 뭔가 멈추려고 하고 서로 그런 행동을 하는데 로봇은 그걸 안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로봇 탓을 사게 돼요. 서빙 로봇 같은 경우. 근데 물류 로봇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로봇이 오는데 사람이 지나가면은 오히려 반대로 야 로봇 다니는데 위험하게 거길 왜 가? 네가 왜 여기 와가지고 작업을 방해해? 네, 작업을 왜 방해해? 로봇들도 이제 대부분 크고 태스크 자체도 좀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그 바라보는 시선 자체도 그런 두 가지 그 환경이 좀 있지 않을까. 말씀하셨듯이 서빙 로봇이나 서비스 로봇의 경우는 결국은 사람이 활동하는 공간, 사람과 공존하는 공간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행태나 사람의 반응들을 저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엘리베이터를 로봇이 같이 동승을 해야 되는 상황들. 저희 대학원생들이 그 작업 했었잖아요. 그 프로젝트. 맞습니다. 그 로봇이 먼저 그냥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사람이 있는 걸 보고 피해서 가는 게 맞느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람이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반응들을 자꾸 테스트하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로봇이 같이 산다고 할 때는 지금 저희가 에티켓이 없잖아요. 로봇하고 인간 사이에 에티켓이 없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베이터 타서 이거 좀 주고 와라고 시켰을 때 빨리 갔다 와라고 시켰거든요. 근데 이렇게 타려는데 여기 사람이 많아. 그러면 비식고 타야 되는지 아니면 기다렸다 가야 되는지, 이 문제가 단순히 공학자가 태스크를 주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에티켓 문제, 문화적인 문제, 경험의 문제를 같이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얘기하는 것들이 다 로봇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로봇은 사실 여태까지 물류 현장 로봇이나 다 전부 다 시키는 일만 합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누군가 얘한테 명령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1층에서 5층까지 가. 라는 명령을 주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고지고대로 그것만 해요. 그치. 그러니까 딱 A를 시켰더니 A만 하는 A인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결국엔 원하는 건 왜 사람을 쓰냐면 자기가 점점 학습하면서 똑똑하게 행동을 하거든요. 내가 너무 급해. 그럼 내가 계단이라도 타고 올라가나? 한 3층이니까 올라갈까?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로봇은 그걸 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해왔던 대로만 해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원해하는 게 좀 사람처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네가 알아서 좀 하면 안 돼? 점점 복잡한 태스크를 원해해요. 근데 이게 AI 기술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요구사항마다 그냥 다 조건을 붙이면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로봇한테 명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 로봇을 인지와 액션의 측면에서 보면 LLM은 이제 말만 인식할 수 있지만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결국 로봇은 비주얼도 인식해야 되고 소리도 인식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멀티모달 랭귀지 모델의 방식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는 파트가 있고요. 그 액션의 측면에서도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불과 몇 년 안에 저는 이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차 보면은 많이 좋아지긴 한데 이제 문제는 무거워지니까. 그래도 많이 발전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연구가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상용할 수 있을지, 사용자한테 이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같이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초점에서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율주행차 지금 시험주행이니까 가다가 또랑에 빠지고 가다가 사람도 치우고 이러는 걸 언제까지 우리가 용인해 줄 거냐, 이 문제는 이제 점점 명확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상용을 하면서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게 뭐냐면 내비게이션이 생각이 나요. 왜냐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릴 때 뉴스를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 자꾸 바다에 빠지라고 안내를 해준대요. 약간 옛날에 초창기에 나왔을 때 그래서 막 너무 위험하다, 이거 맞냐, 그때까지는 이제 지도 보고 다녔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거를 다 기다려주고 조금 얘가 실수를 해도 사람들이 그냥 어느 정도 용납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거 해주니까 결국은 이제는 편하게 쓸 수 있는 기술이 되겠거든요. 지금 서빙 로봇이나 물류 로봇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어차피 얘가 센서 기술이 완벽한 것도 아니고 반격도 사용자 측면으로 내려오게 되면 또 그것도 다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들처럼 사실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사용자들이 조금 기다려주자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 다양한 기업들이 다 성장할 수 있는 좀 발판 때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사회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좀 유연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규제 들어가고 크게 보지 못하고
그런 인식의 선보다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같이 보고 극복이든 아니면 개선해 나가는 그 전체적인 사회적 합의의 장을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로봇을 넣다 보면 많은 트러블들이 생기는데요. 뉴스에서 한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로봇이 계단에서 떨어져서 사망했다는 뭐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로봇이 사망했다고? 가야 되면 안 되는 영역인데 가서 계단에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완벽한 기술을 넣으면 그 기술을 다시 적용하는 데까지 시간은 훨씬 더 오래 걸리게 되거든요. 지금 아직은 다 모르는 것 같기는 해요. 저희가 스마트 시대 타가지고 굉장히 많은 뭐 저작권 문제나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해결된 건 아니고 오면서 해결을 했었고 AI랑 로봇이랑 같이 붙여서 갈 때는 이러한 문제들이 더더욱 더 지금 같이 합의가 돼야 되는 순간이 아닌가. 그래서 요즘 저희가 요즘 고민하는 게 뭐 자율주행 차 정도까지도 한번 보자라고 하면 학생들하고 디자인 띵킹으로 쭉 가다가 그럼 이제 운전면허증이 필요 없네.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 음주운전이 이제 필요 없네. 술 먹고 타도 집에 가면 되잖아. 또 이런 얘기도 나왔죠. 엄마 입장에서 타요고 너 가. 그럼 되잖아요. 새벽 유치원에 내리고 괜찮나? 여전히 사람이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 생각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크루즈 모드 처음 나왔을 때부터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 당연히 자동차에서 크루즈를 만들었겠지만 제가 무서워서 못 키겠네요. 저도 되게 웃겨요, 저도. 초창기에 만든 모델은 무조건 왠지 무언가가 버그가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3년, 4년 동안은 크루즈를 안 켜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번 키니까 이 맛에서 못 벗어나더라고요. 네, 못 벗어나더라고요. 허들만 넘으면. 네. 그 정도의 차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 자율주행에 나왔을 때는 분명히 다 모두가 똑같은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뭐 뉴스도 많이 나왔고 뭐 하긴 하겠지만 어느 순간 되면 어떤 누군가는 그냥 자연스럽게 야, 너 유치원 갔다 와 이렇게 하는 시기까지가 오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은 해요.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번에. 로봇 택시가 갈 때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슈가 사람들이 그 차 깨끗이 쓸까? 그거가 또 이슈가 있대요. 불쾌한 일들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기가 책임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혹은 정말 그걸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낼 거냐라는 문제가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갑자기 떠오르는 얘기는 이제 저희가 최근에 겪었던 이슈는 이제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탑승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엘리베이터라는 게 안전 이슈가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인증이나 이런 것도 받아야 되는 좀 이슈들이 있습니다. 무슨 인증을 받아야 돼요? 로봇 안정성 평가라는 또 평가가 있고요. 또 순간 아니 그럼 보통 계속 댕기는 애들과 달리 엘리베이터 타니까 얘는 또 무슨 안전 필이 또 붙어야 된다는 거죠? 뭐 새로운 검사를 또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엘리베이터 회사들마다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걸 쉽게 열어주진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학자로서 연구에 대한 것만 많이 생각을 해오면서 왔었지 이걸 내가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를 하고 해서 열심히 딱 만들었는데 안전인증이라는 어떤 그게 탁 맞닥뜨리니까 다시 여태까지 했던 거를 처음부터 설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좀 생기고요. 예를 들면 뭐 안전 센서 그거 쓰면 안 된다, 이거 써야 된다 이런 인증을 맞닥뜨렸을 때 드는 생각은 너무나 필요한 건 맞지만 시기를 너무 이렇게 늦추는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엘리베이터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그 턱만 넘어갈 수 있는 기술인데 그걸 하나를 하기 위해서 신고하고 뭐 검사 받고 뭐 하고 이러면 이미 몇 개월이 지나 버리거든요. 새로운 로봇의 형태가 만들면 또 그 과정을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약간 이론적인 측면이 가장 허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태도도 필요하지만 나아가려는 태도하고 어떻게 저희가 보조를 맞출 거냐, 이거는 답이 없다. 계속해서 묻고 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이제는 교육 차원이나 어떤 연구 차원에서도 그냥 계속 고민하게끔 하는 어떤 훈련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단 들긴 합니다. 로봇에서의 어려운 점은 어떻게 보면 모든 영역이라고 하죠.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의 모든 스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서 그 한 주기라고 해야 되나요? 개발의 사이클이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이슈들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슈들도 좀 더 다양하고 또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게 또 그 재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실제로 구동되는 로봇을 볼 수 있다는 게 로봇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약간 어려움이라고 표현을 하면 결국에는 이 하나의 로봇이 얼마나 많은 태스크를 할 수 있는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자동차를 사면은 정말 많은 데를 갈 수 있고 내가 이제 나의 발이 길어지는 거니까 멀리 갈 수 있는 게 좀 생기고 내가 원하는 데를 갈 수 있고 근데 아직까지 로봇은 하나를 하면 하나밖에 못 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호텔에서 사람 한 명을 고용해서 그 사람이 서류 처리도 할 수 있고 컴퓨터도 할 수 있고 청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로봇이 아직은 이동하는 것밖에 하지 못해요. 네, 아직은. 결국에는 내가 여기다가 어떤 기술을 넣어서 얘를 다양하게 태스크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너무나 많은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가
매력이지 않을까. 그러네요.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하고도 이어지는 게 기술 상용화돼서 지금 바라보시는 미래의 그림이 어떠시냐라는 거였거든요. 그냥 너무 멀리 가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해요. 그냥 딱 7년만 봐요. 딱 7년만 보고 야 7년 후 이럴 것 같아.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한다라는 개념인데 결국에는 진짜 한 명의 사람이 대체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휴머노이드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7년이라고 하면 아직 상용화는 되지는 않겠지만 걔가 그런 거를 일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7년이면 들어요.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딱 명확하게 얘기해 주면은 재미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저는 사람의 인원수가 점점 줄어드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서빙 로봇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A에서 B로 보내주는 생각하는 건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조그만 태스크들부터 점점 이제 사람이 빠져도 되는 방향성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항상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은 문제를 닥쳤을 때 이제 사람들이 집단 지성으로 그걸 해결해 나가잖아요. 로봇도 그럼 그걸 같이 로봇끼리 협의해서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제 결국 단일 에이전트로서의 로봇도 발전을 하겠지만 7년 후에는 로봇도 로봇 간끼리 협업을 하고 새로운 솔루션을 내는 그런 것도 가능할까? 그냥 LLM 기반으로 가는 애가 있는데 식당에서 일하는 애랑 축구장에서 애들 이렇게 봐주는 애랑 헬스케어 해주는 로봇이랑 할 때 얘네들 같이 좀 서로 정보 교환하면서 좀 알아서 좀 이렇게 갈까? 그렇죠. 뭐 한번 뭐 아마 그 낮은 단계의 협업까지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에게 AMR이란 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 로봇공학자로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진지한 얘기긴 하지만 뭐 이렇게 새롭진 않은 걸로 굉장히 명확하고 진지한 얘기지만 예. AMR이 저에게 어떤 증강현실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뭔가 새로운 저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하나의 그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AMR은 저한테는 낯선 것들과 친해져야 되는 또 다른 지혜가 필요한 공간.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지만 얘가 줄 임팩트가 상당히 클 거기 때문에 컴퓨터를 지금까지 써왔으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얘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그냥 그런가 한 게 있는데 얘는 일단 눈으로 보이면서 나랑 뭘 하자고 하기 때문에 그 낯선 애들과 친해져야 하는 어떤 새로운 공간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저희가 4.0 프로젝트를 하면서 공부야 뭐 계속 알아서 해도 되고 지식이 이렇게 많은데 결국 내가 성장은 어디서 되겠냐라고 물어볼 때 내가 스스로 삽질을 해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로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걸로 사실 저희가 천착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 있는 교수님이 가르치지 말고 기업에서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이랑 짝을 지어가지고 좀 애를 써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중요했던 게 정말 좋은 멘토님들을 만나는 게 중요했어요. 학생들이랑 같이 문제 해결에 그 장에 일부러 좀 시간을 써주시고 이게 결국 같이 도움이 되고 너에게도 나에게도 같이 상승하고 성장할 거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믿어 주시는 분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런 분들하고 저희가 자율주행 관련된 프로젝트를 벌써 3년, 4년 넘게 했어요. 그런 와중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함께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너무 재밌게 잘해주시고 다음에 또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또 계속해서 이런 좋은 지식 자산을 늘려가는 일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라리스 3D 대표 곽인범입니다. AMR 기술은 로봇이 A부터 B까지 이동하는 그 모든 일련의 기술들을 포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그 수학적 모델링 기법으로 이런 AMR 그 이동하는 기술들을 만드는데 최근에는 이제 AI를 바탕으로 학습을 통해서 A부터 B까지 이동을 다 풀어내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수학적 모델링 기법을 활용한 이제 자기 위치 추정 방법이나 뭐 그걸 보통 슬램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술들은 상당히 많이 고도화가 돼서 어느 정도 성숙이 되어 있어요. 이런 기술들로는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그 복잡성을 풀어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AI를 활용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실제 그것을 엔드-투-엔드 러닝으로 학습해서 로봇에 적용하는 로봇 AI를 만드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은 점점점 사람의 곁에서 돌아다니게 될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러면은 새로운 종류의 경험을 사람들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항상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주변에 있을 때 그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건지 좋아하지 않는 건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종류의 그런 경험들을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가야겠죠. 아시다시피 인구 절벽의 상황이 사실 일할 사람들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람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사람을 도와주는 로봇이 사람의 곁에서 도와주는 로봇이 상당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요는 사실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로봇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고 어느 순간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폴라리스 3D는 로봇이 만들어내는 사용자 경험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단순히 그냥 기술력이 뛰어나다 그런 거는 당연한 거고요. 로봇이 사용자한테 어떤 유쾌한 경험을 만드는지를 집중해서 이제 R&D를 하고 제품을 만들고 생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좀 잘할 수 있는 회사가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폴라리스 3D는 로봇이 만들어내는 모빌리티를 통해서 세상의 한 단면을 좀 덧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사람들이 그 문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받아들이고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은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문화를 바꾼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한테는 두근대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